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파트너와의 성생활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혹은 파트너가 지금 만족해 하는 게 정말로 맞을까? 라는 의문이 있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지 조언을 참 얻기 난감한 그런 성관계 생활에 있어서 단순한 조언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이렇게 또 해결책처럼 말씀을 해주실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우리의 영언니 박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네. 오랜만에 네. 성생활에 대한 주제로 삼아봤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친구들 무리끼리 이런 네. 섹슈얼적인 얘기를 잘 하는 모임도 있지만 네. 또 성향상 그러지 못한 모임 같은 경우는 네. 고민이 되는데 이걸 말을 꺼내도 되는 건지 어디다가 글을 남겨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볍게 섹슈얼에 대한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오히려 많이 하시는 분이 네. 정작 자기 배우자랑은 이런 깊은 얘기를 못 해요. 특히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막 야한 농담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낄낄대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과시하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작 자기 부인하고 정말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워하고 네.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죠. 맞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우리가 아직도 유교 느낌이라 그런지 뭐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외래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뭔가 남편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물어는 못 봤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만족을 한 건지 아니면 만족을 못 했는 건지 내가 느낄 땐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건지 또는 남편한테 있는 건지 그렇지만 남편은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니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도 나름대로 그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남편이 오히려 자존심이 더 상해할 것 같고 그래서 더 어렵고 그리고 건드리지 않고 판도라 상자처럼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 끝에 외래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좀 추려서 만든 게 바로 이제 로즈인 설문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단순히 여러분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해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또 질의응답 많이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을 좀 원활하게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쁘다 노을님이 안녕하세요. 해오름님도 들어와 주셨고 바닷바람님이 안녕하세요.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와 오늘의 제주바람이 네.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투어리스트님도 들어와 주셨고 불굴로우님이 안녕하세요. 박영 원장님 기다렸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와 뒷배경이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이제 진짜 연말인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주섬주섬 여기 예쁜 있던 트리를 또 꺼내주셔서 꺼내서 방금 네. 아마 다음 장식했어요. 주는 좀 더 오너먼트가 네. 달려있을까요?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로 좋습니다. 네. 뒤에 트리인가요 하셨는데 맞아요. 너무 예쁜 트리가 있고요. 또 뒤에 숲과 함께 어울려지니까 뭔가 정말 더 멋진 배경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황을 살짝 나누자면 네. 지난달에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그 네. 아동학대에 대한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네. 나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제주광역 새싹지킴이 병원 유관기관 교육 및 간담회에 네. 다녀오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후기가 궁금해요. 그때 이제 한
한 30여 명 정도 그 아동학대와 관련된 분들, 뭐 도청이라든지 교육청 또는 또 제주대학교 그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 네. 또 경찰서에서 이제 아동 여성 관련된 그 경찰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네. 서로 자신이 가졌던 케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궁금했던 점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외래에서 만났던 친구들, 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각도로 네. 알 수 있는 궁금했던 점들을 좀 물어보고 디스커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성학대, 아동학대 이런 것들은 다양한 면에서 뭐 법적인 점도 있고 심리적인 점도 있고 또 의료적인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각각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친구를 산부인과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거를 경찰서에 좀 보고를 해야 되는지 네. 이제 그런 연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네.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서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발표를 좀 했었어요. 또 거기 계시는 담당 변호사님 통해서 네. 또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또 듣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새싹지킴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예쁘게 들리는데 네. 그 로즈앤도 새싹지킴이 병원 중에 하나인 거죠. 병원입니다. 네. 네. 혹시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여러분들 지난주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새싹지킴이 병원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찔레꽃님께서 원장님 리스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대화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주셨네요. 네. 우선은 그쵸, 대화가 제일 처음이기는 한데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지 이제 참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 시작을 해야 될지, 괜히 건드렸다가 더 싸움만 될지는 않을지, 갈등만 더 심해지지는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깊은 대화보다는 우선은 제일 시작은 가볍게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하시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대화의 첫 관문이 그렇겠지만 입대기가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 때문에 이런 설문지를 좀 그렇죠. 만들게 되신 설문지를 걸까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저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입을 떼기 시작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설문지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설문지를 준비했는데 네. 우선 여보 이리 와봐. 그러면서 내가 여기 좀 앉아봐. 앉아봐. 네. 그러면서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어는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 첫 번째를 한번 읽어주시면 네. 네. 이거는 마우스를 켜고요. 네, 여러분 PPT로 지금 띄워드렸는데 보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은요, 성적인 욕구 또는 흥미를 얼마나 느끼나요?인데요. 객관식 질문처럼 고를 수 있네요. 네. 전 파트너에게는 욕구와 흥미가 있었지만 현재 파트너와는 성적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두 번째, 최근 1년 동안 느끼지 못했다. 세 번째, 상황에 따라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다. 마지막 그 외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희가 이제 1번 설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그 흥미라든지 욕구를 느끼는 게 1차적인 건지 2차적인 건지를 먼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꼈어요. 저는 성생활이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성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오르가즘을 느끼는 어떤 기관이 네. 약간 유실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좀 발달되지 못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예전 파트너에게는 어떤 오르가즘도 느꼈었고 욕구나 흥미도 있었는데 현재 파트너랑 못 느낀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파트너와의 어떤 전이라든지 네. 지금 파트너와의 어떤
그 성생활에서 약간 그 문제가 있거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트너는 같은데 최근 1년 동안 못 느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트너는 똑같은데 예전엔 느꼈는데 지금은 못 느낀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출산 후에 성관대가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신경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폐경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만 도움을 하면은 굉장히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자세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좀 조절만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 나중에 굉장히 그 아웃컴이 좋겠구나라고 네. 하는 게 이제 바로 3번 같이 대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보는 요즘 성적인 나를 보면 좀 계속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1년 동안 내가 좀 성감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는지 내가 그럼 어떤 상황에서 난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못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본인의 그 상황을 한번 네.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자세히 적혀 있고 네. 또 그 외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심리적이라든지 그렇죠. 특히 여자들은 좀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별히 맘카페 이런 데 보면 네. 진짜 애기 키우느라 너무 잘 시간도 부족하고 안 네. 그래도 여력이 없고 또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 시기인데 네. 애기가 어릴수록 네. 그런데 남편이 또 원하면은 또 이게 뭔가 의무감으로해지기 싫고 네. 이런 부분이 좀 그 외에 해당되는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트너의 상태는 어떤가요? 예, 아니요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흡연 여부, 두 번째는 음주 여부, 세 번째 당뇨 고혈압 여부, 그리고 네 번째는 파트너의 연령, 다섯 번째는 파트너의 스트레스 정도가 0점부터 10점까지 어느 정도인지이네요. 근데 이제 파트너가 네. 흡연을 하냐 안 하냐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보다도 술을 많이 마셔요 라는 것보다도 흡연을 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흡연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파트너가 발기는 잘 하는데 사전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게 보통은 40 중후반이 되면은 시작이 되는데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만 돼도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왜 근데 왜 부인이 고민이 돼서 아파서 오냐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도 이런 분들은 그 발기는 되는데 네. 그 사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파서일 수도 있지만 계속 예전에 이 남자들이 보통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감각도 떨어지고 질도 조금 더 헐거워진 것 같고 너한테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나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흡연을 한다. 파트너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좀 있다. 아니면 파트너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 파트너가 뭐 스트레스 강도가 좀 높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 사정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강도가 훨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질이 이완된 것 같아.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는 절대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예전보다 감이 떨어진 것 같아. 한번 네가 병원을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여성들이 질을 이렇게 좁혀주는 레이저를 100번을 해도 네. 파트너가 만족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트너가 비뇨기과를 가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파트너는 계속 부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성관계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네. 부인은 부인대로 계속 만족을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원인이 오히려 이렇게 원인을 잘못 찾아서 해결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네. 질문이 조금 네. 질문도 한번 나눠볼까요?
여자친구가 일단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배움님은 리스 부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질의응답의 자료네요. 행운님은 원장님 여자친구가 질염이 꽤 심한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질염이 심하다는 거는 질염의 증상이 뭐 냉이 많다든지 냄새가 많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밑이 많이 간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아마 이제 파트너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밑에서 이제 냄새가 좀 네. 심하게 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럴 경우 이게 말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너 밑에서 냄새나라고 극티인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팩트만 날리면 안 네, 되죠. 그렇게 했다가 그 여성이 굉장히 트라우마 정도 수준의 상처를 입고는 그 남자랑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자기는 그 다음 남자를 만났는데도 밑에서 냄새가 날까봐 관계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너 밑에서 냄새나 싫어 이게 아니고 네. 티가 아니고 우선 이게 그 질염에 좋은 질 세정제가 있대. 이런 걸로 세정을 하면은 사실 실제로 그렇게 질염 냄새가 심한 거는 박테리아 바지노시스 박테리아성 세균성 질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질내 산성도를 좀 높여주거나 락토바실라스 균이 좀 섞여 있는 질 세정제를 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너의 몸을 좀 보살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선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꺼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난 너랑 정말 이렇게 이런 성관계를 이런 시간을 정말 즐겁게 보내고 싶고 네. 나도 즐거운 만큼 너도 더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야. 그런데 나는 그 질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이런 세정제로 씻은 후에 냄새가 나한테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더 잘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흡연이 엄청 크군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놀랐어요. 뭔가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취하면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남자의 성기도 취하는 네. 건지 이게 네. 사정지연이 되는 네,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같이 그 마취를 한 것처럼. 네네. 네. 근데 흡연도 굉장히 음주보다 더하다는 게 전 좀 놀랐거든요. 네, 흡연은 혈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남성의 이제 그 발기를 하게 네. 하는 거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흡연이 결국은 당뇨처럼 혈관을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네. 혈관이 죽으면 결국 신경도 죽거든요. 그래서 음주에 의한 사정지연은 일시적일 수가 있지만 일시적인 마취 때문에 마취같이 그럴 수가 있지만 흡연에 의한 사정지연은 굉장히 영구적이고 돌아오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당뇨나 고혈압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면 네. 굉장히 이제 성생활에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는 있는데 성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면 여성분도 마찬가지, 남성분도 그래요? 마찬가지. 여성분들도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이제 외음부 쪽이 이렇게 피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간지럽거나 피부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서 생기는 뭐 성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네. 꼭 여성분들만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네. 오늘 또 남자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조금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좀 네. 시각을 달리해 주시는 것도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네. 네. 자존심 문제. 네. 이게 또 남성분들은 이런 부분에 자존심이 조금 세셔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건 우리나라뿐만 그렇진 않대요. 아, 그래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네. 남성들은 다 제가 어떤 학회에서 들었는데 모든 남성들은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슈퍼맨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다도 굉장히 더 이렇게 좀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서로 잘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너와 더 육체적으로 더 즐기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너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예를 네. 들어 뭐 너무 극티적이기보다 네. 조금 우회적으로 네. 서로 감정이 안 상하는 선에서 네. 너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거다라고 네.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여성 입장에서 먼저 꺼내면, 특히 이제 연애를 하는 관계라든지 이럴 때 나를 너무 밝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핸드백에서 콘돔을 꺼내는 여성, 뭐 관계를 할 때 콘돔을 챙기는 여성을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이런 설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듯이, 그런데 의외로 여성보단 남성이 여성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 네. 콘돔을 챙기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 훨씬 더 좋다. 난 너무도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었습니다. 여성보다도. 오히려 여성 스스로가 남성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남성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네. 굉장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적극적이고 않다. 그 성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제가 느낀 건 어떤 거였냐면, 그 여성이 자신의 성생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여성들이 를 대하는 남성들의 그런 시선이 마치 여성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성이 이렇게 뭐 아기의 육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친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막 얘기를 하면 네. 뭔가 친구랑 얘기하는데 이런 소재를 맞아요. 나랑 이렇게 나눈다고? 라고 했을 때 절대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나를 너무 여성적으로 보진 않을까라고 남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확 좀 더 네. 와닿네요. 네. 자, 그리고 권태호님께서 혹시 자위행위는 며칠에 몇 번 정도 해야 적당한 걸까요? 이거는 이제 적절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행위는 이제 건강한 여성 또는 건강한 남성이면은 스스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이렇게 스스로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통 자유행위를 할 때 양손을 잘 씻어서 위생적으로 해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조용한 방이라든지 공개적이지 않은 곳에서 자유행위를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행위를 여러 번 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그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네. 약속 시간에 늦는다.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에서의 자유행위는 뭐 숫자라든지 며칠이 정해져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무주산 엘가다님은 선생님 미레나를 하는 연령은 어느 정도일까요?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성생활을 시작을 하면 미레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출산하기 전의 여성, 자궁 경부가 열려본 적이 없는 여성들, 아주 젊은 여성들은 이제 미레나 대신에 카일리나라고 해서 미레나랑 같은 성분인데 들어가는 기구가 좀 훨씬 얇은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조언을 드립니다. 보통 미레나 평균 연령은 한 20대 중후반부터 하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아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네요. 맞아요. 플라워님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자 쪽에서 성욕이 준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해서요. 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바밤바님은 원장님 TV를 보면 섹스와 자유행위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자유행위를 주기적으로 하세요.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성감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 저는 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꼈어요. 아니면 예전엔 저는 오르가즘 느꼈는데 지금은 못 느꼈어요. 어쨌든 자신이 성생활에서 오르가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치료요법으로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도 되고 진단도 되는 이유가, 만약에 본인이 자위를 해가지고 누가 오셨네요. 네. 본인이 자위를 해서 이렇게 오르가즘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원인 때문에 오르가즘을 못 느낄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위를 했는데도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은 1차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적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치아님이 쓰셨던 관계 수업이라든지 이런 네. 책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네네. 대해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본인 스스로 자위만으로는 그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위 기계, 섹스토이 사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섹스토이를 사용하면은 그 우리가 운동 같은 거를 계속하면 그런 신경이 발달하고 근육이 발달하듯이 네. 클리토리스 옆에 있는 그 근육을 계속 자극을 하고 신경을 자극을 하면 폐경이 돼서 완전히 말라붙기 전까지는 그게 네.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클리토리스를 자극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진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섹스토이 같은 것들을 저주파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다 네. 보면은 근육이 재생이 되고 신경과 혈류가 올라오면서 이제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불감증은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써서 오르가즘을 느껴야 그 다음 2차적인 뭐 레이저를 사용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성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료 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섹스토이도 이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기적인 그 섹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의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의학회에서는 당연히 섹스가 좋다, 몸에 좋다라는 네. 주의를 전제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섹스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 하는 60대 부부와 그다음 그렇지 않은 부부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의 옥시토신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아니면 몸 나이를 체크를 해본 결과 주기적으로 섹스를 한 노인들이 수명도 더 길고 그 다음에 뭐 라이프 퀄리티라든지 행복감도 더 크다라는 거는 네.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지라는 이유들은, 근거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섹스를 할 때 분비되는 뭐 도파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궁 오르가즘을 느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몸에 좋고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군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섹스로 운동을 하는 군만으로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권태우님이 이게 SSIR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SSRI 부작용입니다. RI 예. 부작용으로 성욕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이제 우울증으로 세로토닌 이제 그 리업테이크 네. 이니비터를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호르몬인데 그 행복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면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처방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네. 이거를 복용을 하면 부작용으로 성욕 감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런 성욕 감퇴가 이제 굉장히 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우울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성욕을 좀 올려주는 다른 종류의 항불안제라든지 항우울제 약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처방하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전국 여행님께서 선생님 조루와 지루도 병원 가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비뇨기과 파트여가지고 아.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비뇨기과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네. 여기 유튜브에서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 맞아요. 비뇨기과 많이 올라오죠. 네. 네, 한번 또 좋은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푸르름을 준다님께서도 맞아요. 서로 대화를 자주 해야. 맞아요.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씨 집안님은 그냥 저는 세라복을 일본 세라복을 입어봤다. 코스튬을 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아 주셨고요. 붉은 노을님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남자는 보통 성생활 이야기를 친구들끼리는 잘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같이 이야기 하시나요?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평균 여성이 오르가즘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7분에서 20분입니다. 당신의 애무 시간은 평균 시간보다 짧은 것 같나요? 적절한 것 같나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저희가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저는 성감을 못 느껴요. 저는 애기 잘 나오지 않아요. 삽입할 때 너무 성교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애무를 몇 분 정도 하시나요? 하면은 거의 10분 이내로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10분 정도 애무하고 바로 삽입을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성교통이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애무는. 평균 여성이 애기 나오고 약간 오르가즘까지 도달하면서 몸이 열린다고 하죠. 그런 시간은 17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꽤 걸립니다. 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애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당연히 삽입했을 때 아픈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아주 젊은 네.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같이 와가지고 이 남성분은 그래요. 제가 애무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제가 진짜 잘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아파한다고 이러거든요. 몇 분입니까? 하면 10분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애무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여성의 애무 시간은 17분에서 20분 정도 되고요. 이제 오히려 40대 중후반에서 폐경기로 넘어가면은 40분까지도 걸립니다. 애무 시간이. 와. 그리고 이제 50대에서 60대가 걸리면 4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40분 이상 애무를 시도해보고 저는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가 아니라 네. 보통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애무를 시도해보고 저는 이제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네네. 폐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폐경기 여성분들한테 애무 시간을 더 길게 가져보세요. 네. 섹스토이를 사용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애무를 그렇게 오래 했더니 이제 남편이 발기가 죽어버려요. 타이밍이 안 맞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저는 아이고. 느끼는데 이제 아이고. 남편도 할아버지다 보니까 네. 남편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저희는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60이든 70이든 계속 성생활은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여성은 섹스토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오르가즘까지 도달하는 그런 애무 시간을 좀 줄이고 그렇게 되면은 남성이 이제 발기가 죽기 전에 또 네. 삽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윈이 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젊은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애무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된다. 그리고 애무를 할 때도 그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나 질이 굉장히 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애무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클리토리스나 질 입구가 굉장히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강도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성이 그렇게 강도 조절을 못한다. 네. 굉장히 세게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섹스토이를 사용해서 여성이 자신의 클리토리스에다가 자기 강도로 그 애무를 하면서 남성이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면은 네. 훨씬 더 오르가즘까지 가기가 쉽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번 3번 질문을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길구나라는 걸 알게 네. 되었거든요. 네. 네. 남성은 요거보다 이제 사전까지 가는 시간이 짧죠. 네. 자, 4번입니다. 삽입 후에 성관계는 대략 몇 분 정도 하나요? 1번, 1분 이하, 2번, 1분에서 5분,
3번 5분에서 10분, 4번 10분에서 15분, 마지막으로 15분 이상. 이거는 몇 번에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뭐 조루, 지루 이렇게 우리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처럼 네. 평균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 이제 이 정도를 삽입 후에 그 사전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1분 이하다. 삽입만 하고 바로 사전까지 갔다라고 오. 하면은 우리가 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제가 들은 경우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동안도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강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성감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까지 정말 가고는 싶은데 못 가고 가고는 네. 싶은데 못 가고 이게 본인도 답답한 거죠. 부인도 힘들고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이 사전까지 시간이 옛날보다 파트너가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늘었는가 짧아졌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네, 파트너가 예전보다 사전까지 가는 시간의 변화는 1번 짧아졌다, 2번 이전과 같다, 세 번째 늘어났다. 그래서 이전과 같으면은 파트너는 사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느끼는 만족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늘어났다. 사전까지 가는 게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사전까지는 결국 못 가고 중간에 이제 발기가 죽으면서 뭐 입으로 해달라든지 손으로 해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성관계를 50대 이제 중후반 여성분인데 성관계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네. 정말 비참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입장에서. 그래서 애매한 서로가 애매한 그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서 다시 또 시도를 안 하게 되고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보통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발기가 죽고 사전까지 못 가게 되는 경우는 화를 막 내시는 분이 막 성격이 급하고 하시면은 네. 화를 막 내시면서 네. 너가 질이 이상한 것 같아. 너가 질이 좀 병원이라도 가보든가 뭘 해보든가 그러면서 자기도 그게 좀 분위기가 싸해지면서도 네. 그 화를 확 내버리는 자기 분이 방어네요. 있고 자기 방어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냥 조용히 등 돌아서 눕거나 아니면 방을 나가거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둘 다 그런 남편한테 그렇게 막 화를 받은 분들은 씩씩거리면서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질이 괜찮습니다. 그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하면은 커버리가 이 양반이랄 줄 알았어. 그렇게 막 그러시고요. 그렇게 막 화내시고 일단 뒤 돌아서 눕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그게 뭔가 더 슬프다. 예, 더 슬프고 굉장히 비참하다 맞아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방법은 없느냐 네.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리고 6번째 질문입니다. 파트너의 사정 지연에 대한 이유가 본인의 질 이완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나요? 예, 혹은 아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냥 그 요가 같은 거를 할 때 자꾸 질방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는 남편이 이제 안에 꽉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안 느껴진다든지 하면은 본인의 질 이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게 남편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교통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7번째는요. 성관계 시 성교통 점수로 표현하면 얼마일까요? 아프지 않다가 0점, 매우 아프다가 10점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장 잘 풀려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나눠보는 게 그 문제를 네. 굉장히 잘 풀 수가 있거든요.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외래 오시면 저는 관계할 때 아프기도 하고 오르가즘도 잘 못 느끼고 재미도 없고 막 복합적이에요.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성교통 때문에 이게 싫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후에 나오면 어떤 분들은 오르가즘을 못 느껴서 이런 게 있는데 각각의 치료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것처럼 성교통이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다라고 네. 하면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전정부염이라고 해서 골반 저근이 이게 많이 위축이 돼 많이 이렇게 뭉쳐 있거나 해서 생기거나 또는 실제로 염증이 좀 있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균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염증이라기보다는 골반 저근이 많이 뭉쳐가지고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삽입도 못할 정도로 심한 아이고. 젊으신데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성교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관계를 가질 때 애액의 정도와 통증은 어떠한가요? 1번 애액은 잘 나오나 삽입할 때 통증이 있다. 2번 밑이 처음부터 매우 건조해서 삽입 시 통증이 있다. 세 번째 처음에는 애액이 잘 나오나 관계 도중 건조해서 통증이 있다.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폐경 이후 여성의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각각에 따라서 이 여성이 젊은데 골반 저근이 많이 뭉쳐서 생긴 통증인지 아니면은 정말 폐경 이후에 피부가 얇아져가지고 생기는 통증인지 네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제 풀어주는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풀어주는 주사라든지 이런 걸 네. 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요. 이 폐경기 여성일 때 같은 경우는 피부의 진피층을 좀 두껍게 해준 여러 가지 시술이나 히알루닉 애시드를 안에 네.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또는 호르몬을 이렇게 국소적으로 하면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조금 질문을 조금 더 볼게요. 자위도 중독이 되는군요.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해피야 행님께서는 저는 주기적으로 정액을 빼야 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안 빼면 전립선 쪽이 통증으로, 염증으로 인해 아픈 상황인데요. 제가 공황장애로 인해 성욕이 줄어든 상황이고, 아니, 없어진 상황입니다. 발기도 잘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왜 정액을 안 빼면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몸에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죠. 이거는 아마 정액이 내 몸에 안 빼서 고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한번 이것도 제 쪽은 아니라서 비뇨기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워님은 폐경 후에도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여장 쪽에서 성욕이 준다고 들어서요. 네, 폐경 후에도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폐경 후에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으시면서 왕성하게 그 네. 성생활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아까 띵동은 네. 우편 배달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쁘다 노을님은 요즘 학교에서도 성교육 하나요? 저 때는 했었는데. 하죠. 요즘 성교육을 더 리얼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위를 끊으려면 애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며칠에 몇 번에 몇 분이 중요한가요?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 자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자위는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며칠에 몇 번, 몇 분 정도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이 좀 불편해질 정도로 내가 자위를 한다고 약속 시간을 늦거나 아니면 자위 때문에 뭐 해야 될 일을 못 한다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면은 약간 중독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네. 자, 이쁘다 노을님은 커뮤니티에 있었던 밈이 생각나네요. 성생활을 1시간 했다. 알고 보니 애무 5분, 삽입 1분, 변명 54분. 이런 밈도 있군요. 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어요. 애무해주면 좋아하던데, 남자분들도 애무 받으면 엄청 좋더라고요. 네. 헤어런님은 원장님 오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약간 있는데,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약 같은 걸 먹어봐야 할까요? 이게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지는 강박입니다. 뭔가 조루하면 이렇게 약한 남자, 성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네. 성적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를 그런데 악물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오래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래 하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네. 여성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 여성과 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한다고 여성이 많이 느끼진 않거든요. 오히려 애무를 오래 해주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네. 하면 좋아? 어디가 좋아?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또는 여성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젊은 여성분들이 다 대답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답답하다.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라고 네. 말씀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섹스 성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밥 먹는 것처럼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도 배운 적도 없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랑 남편, 나랑 네. 남자친구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이거 공부를 해라고 하면은 비웃거든요. 자기는 다 알고 난 자기는 마스터했어. 마스터했고 그 다음에 뭐 다 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이 배우는 그런 동영상들은 그 상대 여성이 프로입니다. 프로. 그런 부분에 나오는 프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뭐 다리를 쫙 찢는다든지 이상한 체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일반인 여성들은 잘 소화시킬 수 없고 하고 나면은 굉장히 회음부가 찢어진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나와 내 여자친구, 나와 내 부인과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네. 우리만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154분 넘게 이제 동시 시청을 해주셔서 네. 정말 남녀 공통적으로 네. 대화를 사실 열기는 어렵지만 또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은 고민만 하시기보다 일단은 한 발짝 나아가신 부분이라는 이 성생활 생각이 질문지를 조금 들고. 사용하셔가지고 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밀 없는 상담소 짱 이렇게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인은 한 몇 분 정도를 해야 되나요? 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삽입하고 그 사전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가 보통 한 5분에서 15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1분이요. 조로 점점점 해주셨고요. 배우님은 섹스는 진짜 그날그날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래 할 때도 있고 짧게 끝날 때도 있고 숙제가 되면 안 되겠네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둥장님은 아는 지인의 여성이 아파서 성생활은 하지 않고 남성은 우울한 상황이라 부부 클리닉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약간 그래서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관계도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화가 중요하고 네.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네. 것만 기억하셔도 되게 인식이 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대화가 최고네요. 권태우님은 옛날에는 정력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정말로 장어나 정력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좋은 식생활, 정제당을 드시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술도 조금만, 그다음 흡연은 금연하시고, 운동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참 의학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흡연은 모든 부분에서 악이고 네. 항상 뭐 이게 성생활이든 뭐 눈 건강이든 뭐 네. 여러 가지의 과별로 네. 항상 강조하시는 게 식단, 운동,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네. 것도 네. 새롭게 알아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방송을 네.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이 성생활 질문지를 다운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로즈앤이온 블로그. 네. 너무 답정너였죠? 네. 네, 여러분 로즈앤 블로그 네이버에 로즈앤을 치시면요. 로즈앤 의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뜹니다. 이제 블로그에 매번 저희 박영 원장님의 비밀 없는 상담소가 방송될 때 예고편과 또 자세한 정보들이 올라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성생활 질문지 하나 프린트 하셔가지고 맛있는 와인과 맛있는 파스타나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분위기 좋을 때 또 이렇게 파트너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조금 더
행복한 성생활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딱 비욘디 피디님이 센스 있게 블로그 감사합니다. 주소를 남겨주셨네요. 오늘 혹시 끝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요? 네. 올바른 성생활, 건강한 성생활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욘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얘기를 하시고 네. 저 또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음 방송 때 네. 한번 또 이런 방송에선 이러던데 원장님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영업리의 비밀 없는 상담소 시간에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이나 댓글 아니면 로즈앤이언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달에 또 박영 원장님의 방송 때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